먼저 논문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형성평가라는 시험은 수업 중 또는 수업 직후에 바로 시행되는 간단한 평가입니다. 주로 쪽지 시험이나 온라인 퀴즈 형태로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온라인 퀴즈 형태인 소크라티브라는 어플을 사용하였고, 이 어플을 통해 저는 문제를 출제하고 학생들이 바로 핸드폰으로 어플에 들어가 답을 다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체크하면 바로 제 핸드폰에 정답과 오답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하여서 이 방법으로 택하였습니다. 자, 형성평가는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높여주고 학습 욕구를 증진시켜주며 학업 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형성평가를 풀게 함으로써 수업에 집중하게 하며 수업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는 많은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교수에게도 매우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교수가 잘못된 지식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부적절한 교수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형성평가의 점수 분포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에서는 간호학 지식이나 간호술기와 관련된 수업에서 형성평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아주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다수 있었습니다. 자, 연구의 목적은 인문학이라 하면 각각의 문화, 국가, 역사, 시기, 지역, 성별 등등 다양한 인자에 따라 그들의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를 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에서 효과적인 형성평가의 내용과 형식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형성평가가 간호인문학 학습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전향적 무작위, 단일, 맹검, 비교 연구를 하였습니다. 대학생활 세미나 수업을 듣는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233명을 대상으로 했고 1번부터 233번까지의 1년 번호가 적힌 첫 번째 쪽지를 추첨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자기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았고 단일 맹검 비교 연구였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였고 저는 그들의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추첨에서는 형성평가 응시, 미응시의 여부가 적힌 쪽지를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를 응시할지 미응시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간고사 실시 후 학습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인지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서 중간고사 성적이 도출된 이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것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형성평가의 내용과 형식은 이러합니다. 총 중간고사 전 7차에 걸친 수업이 있었고 그중 4차에 걸쳐서 객관식 형태로 온라인 퀴즈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항수는 1문제, 2문제, 3문제 이런 식으로 1에서 3문제까지였고 소요시간은 이렇게 2분에서 3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내가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 설문을 작성했던 학생은 총 233명 중 221명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연령, 성별, 결혼 여부, 자녀의 유무, 직업의 유무, 생활 형태, 한 달 용돈, 수업 이외의 하루 공부 시간, 제 과목의 중간고사 보기 전에 과목 공부 시간, 최종 학력, 하루 평균 수면 시간, 형성평가를 시행했는지 시행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시험 성적 이렇게 중간고사 이후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총 30점 만점 중에 21.76점의 평균 점수, 표준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자 했던 객관식 형성평가 문제가 학습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응시군, 형성평가를 응시한 응시군과 미응시군으로 나누어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p-밸류 값이 0.05
이하였을 때 이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시험 성적, 객관식 형성평가를 응시하지 않은 군의 시험 성적과 응시한 군의 시험 성적이 p-밸류 0.637이 나옴으로써 0.05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식 형성평가가 간호 인문학 과목에 미친 영향은 없다는 통계적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성적과 각 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단변량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 가장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것은 연령 0.003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루 수면 시간이 0.030으로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성을 지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결혼, 기혼의 여부, 기혼 미혼의 여부 중에 기혼자, 자녀가 있는 사람 위주로 성적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식 형성평가를 보았을 때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또 기혼, 자녀의 있음, 하루 수면 시간이 시험 성적, 학습 성과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성적과 각 항목의 다별량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연령이 또 하루 수면 시간이 p-밸류 값이 0.001로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루 수면 시간 역시 0.05 이하 0.020을 나타냄으로써 시험 성적과 나이, 시험 성적과 수면 시간을 다별량으로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식 형성평가보다는 본학과 간호인문학 과목에서의 결과는 나이와 연령대와 하루의 수면 시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시행 전 추첨을 통해 형성평가 응시군과 미응시군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류가 제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은 형성평가에 미응시하기로 적힌 쪽지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생이 형성평가에 응시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형성평가에서 출제했던 문제는 중간고사에 절대로 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지하였지만 학생들은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본인이 미응시군임에도 불구하고 응시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학과의 특성상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대졸 학생이나 또는 대학원 졸, 또 많은 학생들이 직업을 이미 경험한 상태에서 다시 재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학과와 비교했을 때 만 40세 이상의 기혼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생이 12%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객관식 형성평가의 응시, 미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우수한 학습 성과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자, 제 연구의 결론입니다. 제가 출제했던 객관식 형성평가 한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의 평가 방법은 간호인문학 학습 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간호인문학 학습 성과에 도움을 주는 형성평가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고려해 볼 때 시뮬레이션 테스트 같은 객관식 형성평가가 아닌 그런 평가 방법을 도입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